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현재 일본 여성분과 사귀고 있다는 남자분께서 본인의 의견을 사연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요즘에 국제연애 관련 콘텐츠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0대 초반의 일본 여성과 교제 중에 있습니다. 이 친구는 유학 비자로 한국에 온 친구입니다. 국제연애, 국제결혼에 관해서 좀 더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연애 유치원 영상에서도 흔히 한국 여자보다는 외국 여자가 더 개념이 있다, 남편을 존중한다라는 뉘앙스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한국 남자친구나 한국 남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각자 최소한 1인분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모두 좋습니다. 저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연애나 결혼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소멸의 단계입니다. 앞서 2023년 혼인율 통계에서도 나왔듯이 대한민국은 점점 자기 소멸의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구가 좀 줄면 낫지 않냐라는 멍청한 소리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200만 명이라는 내수가 있기에 그나마 이 정도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혼인율 통계를 잘 보시면 혼인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인 커플로는 더 이상 연애와 혼인율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인 커플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여성들의 엄청나게 높아진 눈높이에 대해서 남성들이 점차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외국 여성들과의 연애, 결혼 등을 통해 그나마 혼인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제 결혼을 해서 한국에 오시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더욱더 많은 혜택을 줘서 떨어져가는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국제결혼이라고 하더라도 남성의 국제결혼과 여성의 국제결혼은 다릅니다. 여성과 남성은 성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미디어 언론에서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차별과 차이는 그 뜻의 차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차이를 차별로 오인시켜서 마치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는 미디어와 언론을 보면서 정말이지 치가 떨립니다. 여성은 자기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남성을 원하는 거고요. 남성은 여자가 자기보다 못하더라도 선택을 합니다. 즉, 여성은 자기보다 못한 남자와는 연애와 결혼을 안 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남성은 선택을 합니다.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요. 그렇기에 여성들은 최소한 한국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국가 남성들과 결혼하려고 하고요. 남성들은 최소한 한국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한 나라라도 그 국가의 여성들과 결혼을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 남성들이 더욱더 많은 출산율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잘 보시면요. 한국 여성들이 원하는 국제 결혼 모델상을 보자면 첫 번째, 그러니까 대부분은 백인이어야 하고 둘째, 한국보다는 더 나은 선진국이어야 하며 셋째, 어느 정도 그 남자가 학벌과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한국 여성들의 국제 결혼은 남자의 나라로 가서 정착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국 남성들의 결혼은 한국에서 정착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저출산 상황에 나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저출산 고령화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민자를 받자. 한국은 이민에 적합한 환경과 교육이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단일 민족이라는 교육으로 민족심 고취를 온 세대가 교육받아 왔기에 누구보다 이민자에 대해서 배제하는 성향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원하는 이민은 한마디로 고성과자, 고학벌자, 고연봉자 등 한국에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민자들을 원하지만요. 아쉽게도 한국은 그런 이민자들이 원하는 매력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위로는 핵을 가지고 장난치는 최악의 깡패국이자 괴뢰국이며 독재자의 나라가 있고 그 옆에는 중국이 있고요. 또 러시아가 있는 지리적으로 매우 한계가 있는 여건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부자인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동남아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동남아 국가 사람들이 한국에서 짧게는 3년에서 5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 바짝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 더욱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한국에 오는 것이지, 여기서 아예 살기 위해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한국에 올 국가의 출신들은 바로 조선족과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과 이슬람 사람들을 반가워할까요? 받지 말라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자, 다음. 한국 남자들의 국제결혼 활성화로 전쟁 억지력이 생깁니다. 한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분단국입니다. 더구나 한국어는 고리버이며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많은 자본이 한국에 투자하고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전쟁 억지력이 됩니다. 자본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머무르며 살아야 그 또한 전쟁 억지력이 됩니다. 다양한 영향력들이 오히려 전쟁 날 확률을 현저히 낮게 만듭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여성들이 한국에서 살아야 그 또한 전쟁 억지력이 됩니다. 탈조선 거점 마련. 앞서 말했던 모든 부분을 실행했음에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점차 국가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점차 내수 시장이 박살나며 사회적인 부담 비용의 증가 등 수많은 문제로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점차 치안도 안 좋아지고 나라가 망해갈 위험이 날 경우에 한국 남성들은 처가댁의 나라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사는 것과 한국에서 도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오히려 한국인끼리 결혼한 사람은 계속 한국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요. 외국 여자와 결혼한 한국 남자는 언제든지 한국의 상황이 나빠졌을 때 이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군대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남성들만 독박 군역을 집니다. 만약 당신이 외국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면 두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각 가정마다 여건을 잘 살펴 어느 쪽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집니다. 선택권이 없이 그대로 한국 국적만 받는 경우 내가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에 딸을 출산했다면 군대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요. 아들을 출산했다면 정말 군대를 안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아이들의 다국어 환경입니다. 국제 결혼을 했을 때는 최소한 2개의 언어를 사용할 환경에 쉽게 놓이게 됩니다. 글로벌 시대에 한 가지 언어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를 2개 이상 쓸 수 있는 환경에 쉽게 놓이게 됩니다. 이는 아이들의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고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나 막연함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는 한국 남성들이 국제 결혼했을 때의 개인적인 이점 또 사회적인 이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득력이 있고요. 지금 생각했을 때는 한국보다 좀 경제력이 못한 나라에서 여성분들이 와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10년 뒤, 20년 뒤에는요. 한국이 저성장 국가로 뭔가 지금보다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약간은 낮게 봤던 동남아 국가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고 GDP가 오르고 여러 가지 이제 산업적인 발달이 되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 그 아이가 이제 20살 성인이 되었을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주신 이 의견처럼 한국과 다른 나라 그 2가지 나라를 정말 선택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한국에서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개인의 발전에 있어서 좋은 시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노후에 한국에서 계속 거주를 할지 아내 쪽에 그 나라를 따라갈지 그런 부분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 지역적인 문화적인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게 앞으로 점점 글로벌 시대, AI 시대에 있어서는 확실히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에 산다고 무조건 한국 문화, 한국어만 강요하는 그런 태도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도 적극적으로 그 상대방 나라의 문화, 언어 이런 것들에 친숙해지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면
국제 결혼이 앞으로 국내혼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과 사연으로도 의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